자, 한번 보시죠. 시장이 2.52% 밀렸다? 73포인트 밀렸다?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폭락이 오니까 문제되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니 DB하이텍이 말이 됩니까? 고점 찍고 나서 DB하이텍의 경우 고점에서부터 79,0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훌쩍 미끄러져서 7만 원 초반까지 그냥 막 두들겨 맞았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날 개인들의 물량을 30만 주대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주가는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데 그러니까 손바닥이죠. 집어 던지는 외국인 기관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기관 쪽의 기준에서는 일부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은 밑에서 다 받아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도. 아니 내가 사서 좀 올리려고 탁 하는데 누가 막 매도를 해. 근데 개인 물량도 아니야. 보니까 뭐 기관 물량이야. 청산해야 될 것 같아 쟤네들은. 응? 사상 최대치 신고가니까 청산을 하는 물량.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아니라고요. 96년도 고점 8만 원대 있다고. 그거는 96년도고 그때랑 지금은 시가총액이 다른데. 아니,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집어 던지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매니저야 운영자야. 그래? 던져? 땡큐한데? 내가 위로 살라고 그랬더니 쥐들이 던지네. 오케이, 줘. 내가 다 받을게. 그렇게 해서 그날 79,000원 찍고 그 다음날 음보로 훅 미끄러지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 들어오고 말도 안 되게 계속 때려 계속. 그러고 나서 개인들 물량 30만 주 0.7%대 물량 뺏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DB하이텍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말 같지도 않은 갭 상승 이후에 그냥 두들겨 맞는 거야. 말일 효과인지. 그러니까 말일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산한 물량이 있었던 것인지 그동안 계속 매도 강도가 있던 한투에서 계속 때려버려. 그러다 보니 뭐 JP모건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JP모건 11월 달에만 90만 주 이상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이제 뭐 한 15만 주 예를 들어서 15만 주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75만 주 그런 물량이 평균 단가 얼마 6만 9천 원에 다 산 거예요. 6만 9천 원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장 막판에 6만 7천 원대에서부터 요 라인에서부터 물량을 어처구니 없는 것들 14만 주를 대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24만 주에서 14만 주를 대샀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 윤정두가 새벽에 보고 우리 VVIP 회원님들께는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제일 좋은 거는 JP모건이 매도야. 순매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만약에 순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순매도라고 표현해서 안 되고 매도가 많고 매수는 거의 없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받아간 쪽은 별도로 또 받아가는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손바뀜의 흐름이 낫다라는 거 오히려. 손바뀜의 흐름이. 1차적으로는 손이 바뀌었다. 누구는 차익 실현을 일부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고 이번 달 우리 이거 운영 만기야. 마감할래? 차익 실현할래? 밑에 있던 물량 차익 실현할래? 뭐 손절은 아니니까. 최근에 잡은 물량을 정리할 이유는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저점 물량을 차익 실현할래? 이렇게 돼. 1번. 그렇게 해서 JP모건이 예를 들면 JP모건이 그냥 매도야. 끝. 다른 쪽에 누군가는 샀겠죠. 근데 개인들은 산 게 별로 없어 오늘. 0.2% 수준. 한 달 동안에 9% 이상 매집이 됐는데 0.2% 물량 던지면서 지들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밀고 내려갔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나 매수 안 하고 있을래 해서 더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과도하다라고 해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들어 올리겠죠. 왜? 그들도 평가를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순매도, 매도, 일방 매도. 매수 매도해서 순매도가 아니라 그냥 매도가 월등히 많고 매수는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의 기준에서 JP모건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어. 근데 물론 뭐 매도가 많겠죠. 그랬을 때의 경우에도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왜? 월말 특성상에 정리할 물량 정리하고 새로운 포트 구성, 새로운 상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한동안 안 나오겠죠. 또 이 물량은. 그러니까 저점 물량은 희석이 된 거야. 해소가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눌러놓고 개인들 흔들어서 밑에서 다시 받을래. 소설 써? 주가 조작해? 그건 주가 조작이죠. 주가 이빨 당겨놓고 개인들 쫓아오면 거기다 막 팔 거야.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주가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확인하니까 한 200만 주 정도 됐나? 200만 주 이상, 250만 주인가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50만 주 만약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상장 주식 수의 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주 좀 넘더라. 하여간 그건 제가 우리 VBF 회원님들은 다시 조금 이따 차트 나와. 조금 이따 그 매집 그 창구가 나와.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물량이 많은 쪽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지게 되면 그건 주가 조작이 돼요. 금융당국. 근데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 시장 거고요. 시장 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 상품 같은 경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액티브 펀드 감안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 지수 퍼센테이지는 2%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오늘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오늘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3% 전후 수준이다. 조금 마이너스가 덜 났다. 그러면 사실은 지수가 뭐 73포인트가 빠지든 2,800이 되든 솔직히 상관없어. 여러분들 계좌 총 손실이 마이너스 3%면은 버틸만 하지 않아요? 왜? 뭐 지수가 2,800이야. 나는 3,000 넘기고 3,300 간다고 봐. 예? 그러면 내 계좌 3%뿐이 마이너스 안 났으면 차분히 대처하면은 되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력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DB하이텍 갖고 있잖아요. DB하이텍의 비중이 그냥 얘가 20%까지 최대 채울 수 있습니다 했는데 40%, 50%, 막 70%야. 한 방에 10% 깨졌어. 근데 두들겨 맞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하는 거야. 그 아차라는 게 뭐예요? 테마주들 막 일단 따라붙었는데 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실적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실적도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야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랬는데 아직 그 성공이 좀 밋밋하고 야 이거 메이저들이 외국 기관이 산 것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이러면 거기에 신용까지 썼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그것만 아니라면 지수가 2% 밀렸어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2.7%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죠? 2.7% 마이너스가 났는데 코스닥 지수가. 근데 이 2.7% 마이너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가 마이너스 2.7이야. 오늘 기준에 한 3% 빠졌어. 그러면 숨 쉴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장 수익률 이상,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러 들어왔는데 뭐 하루 빠져버리면 머리는 아프지만은 뭐 내 계좌 손실률이 뭐 현금이 하나 더 없다고 쳤을 때 현금 있으면 덜 빠지는 거죠. 이 정도야. 그러면 내 종목이 실적이 되고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근데 시장 때문에 뭐 굳이 왜 공격적으로 시장이 다 밀려 있으면 쉬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시장 등락률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자칫 잘못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고점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돼. 시장의 지수 등락률하고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장의 지수 등락률하고는. 이 등락률의 기준은 주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이 과연 진짜 이렇게 해서 깨져 내려가서 훼손되는 흐름이냐? 그게 언제까지 훼손이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녹화방송 계속 보시면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결론은 IT가 뭐 어제 오늘 방어가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요일 날 미국장에서 3%대 급등으로 또 올라가요. 차트 보시면 굉장합니다. 거래량 수반하고. 그런데 화요일 시간에서 지금 물론 뭐 뚜껑 열어보고 더 깨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냥 뭐 테마가 불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실적, 업황, 실적. 이것이 재평가가 되는 거죠. 갑자기 반도체 디램 가격이 갑자기 올라 그건 아니에요.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강세를 띠면서 다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의 강세를 또 잡아갈 수 있고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관성 좀 더 보여드립니다. 하이닉스의 연관성. 그러면 시가총액의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비 계속 들밀린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오늘 만약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 내용 기준에서 일본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 입국해서 뭐 격리 조치됐다. 이 내용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거 말고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장의 추세를 과도하게 깨뜨린 적은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만큼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돈을 뿌려대든 뭐 어떻게 하든. 결론은 그 심리적인 면이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는 거예요. 시장이 만등이 나오면 두 가지겠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낙폭 과대주에 대한 가격 반발력. 근데 이 낙폭 과대주도요. 어떤 낙폭 과대주냐면은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안 실리고 주가만 확 밀렸어. 시장 영향 때문에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어. 실종이야. 매수세 실종. 매수세가 실종이 됐어. 근데 대형주의 경우에 평상시에 거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대형주의 평상시에 거래가 없는 종목이 진짜 제한적인 물량으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10% 빠져버렸다고 치면 이 종목은 메이저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빠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쪽 뭐 이런 쪽에 물량 툭툭툭 나오면서 개인들도 투매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돌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강세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진단키트 종목의 시장 같은 경우 2조 3천억씩 터졌어요. 그리고 EDGC가 7천억. 언제? 5월 14일 날 기준에. 그럼 랩지노믹스가 그때 당시에 5천억 전후. 수젠텍도 5천억 전후. 5월 14일 날. 그래서 네 종목이 4조가 터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슈마시스 상한가 갈 때 시젠 거래대금 400억, 500억. 랩지노믹스 300억 뭐 이렇게 나왔어요. 수젠텍이 얼마? 5천억 전후 거래되던 수젠텍이 60억. EDGC가 얼마? 7천억 거래대금. 작년 5월 14일 날 7천억 거래대금에 EDGC가 얼마? 7억 나와. 7억. 거래대금 7억.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거래대금이 없이 밀리는 종목에 낙폭 과대주라는 개념은 대형주의 기준, 뭐 중형주도 상관없어요. 뭐 소형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진짜 매물이 없이 시장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툭 밀린 거는 세력이 남아있다면 대형주는 메이저들이죠. 메이저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시킵니다. 정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거품이 끼어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원래 거래가 없었어. 원래 거래가 없는데 그냥 이번에 거래 없이 한 번 더 밀려. 그럼 걔는 누군가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그냥 또 찔끔찔끔 사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낙폭과대주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거.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거.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게 변동성 확대돼 있어서 거품이 좀 끼어있던 예를 들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그들의 흐름에서 거래가 실려 있다? 어지간해서는 돌리기가 좀 버거워지는 거죠. 어지간해서는. 왜? 메이저들이 쏟아내고 메이저들이 다시 써야 되는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 뭐 예를 들면 다날이나 비덴트나 덱스터가 오늘 만약에 뭐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았는데 만약에 폭락이 나왔는데 거기에 거래대금이 빵 터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건 못 돌립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이게 뭐 밤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화면으로 안 하고 이제 그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 자료, 지금 얘기하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막 진짜 윤정도 무방하면은 3시간, 4시간씩 했죠. 3시간, 4시간씩 하면서 밤새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데 어찌됐든 결론은 장중에 그런 예제를 또 계속 잡아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에. 그렇게 올려드릴 건데 일단 대형주의 기준은요. 유틸리티 업종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가 없던 종목군은 그러니까 낙폭과대주하고 두 가지예요. 낙폭과대주하고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력이 있는 종목.
대형주 기준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월등한 종목. 소형주, 중형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더라도 이제 액티브 쪽 손바뀜이 있거든요. 또 누군가의 세력, 그럼 그쪽이 세게 남아있는 쪽. 강한 종목과 낙폭과대주에서 여기서도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돼서 이것도 뒷부분에 있어서 볼 거야 아마.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액티브 자금이 나가서 이 손바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천억 수준. 그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4천억 가까운 매수세. 10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4천억 정도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액티브 쪽 그 2천억, 패시브에 넘긴 거 2천억 말고. 그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96,000원대예요. 근데 그 물량을 편입한 쪽이 수급이 더 들어와서 이길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 들어온 쪽이 대차를 해줘서 공매도를 때려서 공매도 쪽이 이길지. 그것만 거래량 확인하면서 수급 보면서 전략 잡으면 카카오게임즈도 매집 평균 단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는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DBI 때. 이쪽은 패시브 자금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쪽에 일부의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DBI 때 같은 경우도 11월 한 달 동안 매집한 9%에 달하는 그런 물량. 매수 평균 단가 69,000원대 편입한 그 물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띵똥땡 했죠? 이게 지금 내일 아침부터 윤정도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 띵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집이 된 쪽, 굉장히 강한 쪽이죠, 사실은. 오늘 두들겨 맞았어도. 그리고 그 강한 쪽, 또 한 가지. SK 하이닉스처럼 LG 이노텍처럼 굉장히 강한 쪽, 시장 대비 지금 계속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쪽. 그쪽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업황, 실적, 거기에 따른 메이저의 손바뀜 수급이든 누적 수급이든. 그러면 그쪽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 강한 쪽이, 강한 이유가 거품이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려고 딱 했는데 어찌됐건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눌려서 딱 이렇게 정체 상태에서 못 가고 있었다. 그게 조금 안정화가 된다. 덜 밀렸죠. 덜 밀린 상태에서 더 간단 말이지.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19 때. 네이버, 카카오가 매집이 무지하게 됐어요. 2019년 말, 2020년 초까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꾹꾹꾹 눌려있고 고점 돌파를 딱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똑같이 추풍 낙엽으로 밀렸지만은 덜 밀리고 돌릴 때 어마어마한 강세. 그걸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그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 일단은 지금 강한 대형주가 시장 지수를 이끕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이슈가 불거져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지만 덜 밀린 쪽들. 그쪽이 시장이 돌리면은 돌려요. 예를 들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죠. 또 2차 전지에서도 조금 엇갈려 있지만은 2차 전지주들의 신고가 랠리 기준도.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런 거 NFT 관련된 내용들로 엉켜 있는 종목군들의 또 비트코인 뭐 그것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겠죠. 그쪽에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가 터져 있고 일단 손바뀜 수급이든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 그쪽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면 여전히 강한 쪽. 그리고 낙폭 과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맥없이 그냥 질질질 흘러 내려왔는데 이걸 낙폭과대로 보면 안 돼요. 거래량이 평상시 없었는데 또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매매도 못해. 새로 들어가지를 못해.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기도하는 거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죠? 근데 실적이 눈에 띄고 수급이 눈에 띄었는데 과하게 두들겨 맞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돌린다. 자, 저도 답답한 거야. 이게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좋고 흥이 날 때는 얘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 귀로 나가고 한 귀로 나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반발만 생기는 거야. 야! 이러면서 내가 아는 건 이런데 네 얘기하는 거 하나 다 맞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저도 객관적으로 볼 거고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밀리면 오늘 2.7% 이렇게 밀렸다고 칩시다. 유가증권 시장 2.4% 밀렸다고 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벚꽃고 힘들어요. 왜? DB한테 막 박살이 났어. 거기다가 어제 두산중공업 그냥 개파락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응? 다만 55에서 7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극대형주. 여기서도 자동차와 LG화학이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밀려 있지만 시장의 이번 조정을 감안했을 땐 그나마도 눈물을 삼킬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근데 하나 또 버틸 수 있는 거는 전기전자 IT가 이번 조정에서 굉장히 강화돼 있단 말이에요. 하방이. 근데 그것도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거래가 수반되고 약세면 그건 큰일 나죠.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그냥 거래가 없어서 그냥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그게 업황과 실적을 들여다보는 기준. 그래서 요 주력주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 시장이 남들이 느낄 때 야 폭락이다 해도 그래 2.7% 빠졌어. 내 계좌 2.7%. 여기에 이제 플러스 같이 가져가는 요인이 DB하이텍. 뭐 물론 두산중공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DB하이텍을 최근에 가장 강하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이고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7만 원대. 7만 원 뭐 초중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 변동성이 버거움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시장이 돌려질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되느냐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시기 그때처럼 시장에 바이오나 진단키트주들의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온 적은 없어요. 시젠이 7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7천억씩. 근데 말씀드렸죠. 작년에 시세가 빵빵 1조에서 많이 터질 때 2조를 넘게 2조라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래대금이 실리지를 못합니다. 진단키트주들도. 뭐 휴마시스 개별 매매, 개별 변동성 이런 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뭐 진단키트가 예전처럼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의약품 쪽,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추풍 낙엽이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2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럼 결국은 셀트리온이 가야 나머지가 가면서 변동성이 이쪽이 가벼우니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작년 11월 25일 날 하루 거래대금이 2조 6,500억 이런 식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하루에. 근데 결론은 그 거래대금 자체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도 예전의 영광, 예전의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에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에 3위까지 있었던 셀트리온이 60조 넘겼었어요. 그게 지금 반토막이에요. 전체 종목에서 극대형주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경우 이걸 낙폭과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반토막 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을 놓고 봐야 되는 건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결론은 코스닥 쪽부터 놓고 보면은 사실상 성장주예요. 어차피 성장주입니다. 얘도. 의약바이오도 뭐 바이오 쪽도 제약바이오도 성장주고 다 좋은데 수급 논리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SK 머티리얼즈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볼 수 있죠. 이쪽은 일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일부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저평가는 아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원의 수주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뭐 끝내줄 거다, 더 받을 거다, 다 좋아. 일단 받았어. 받았는데 그게 이제 3개년도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3조 3천억이잖아요, 1년에. 근데 기존의 SK 이노베이션에 없던 수주가 아니라 있던 수주의 3년치를 10조를 한꺼번에 또 받아온 거죠. 결론은 2022년도에 매출 예상치가 3조 5천억.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받은 10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의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주입니다. 그나마도 성장주긴 한데 그래도 실적이 있는 성장주. 게임주는 어떻게 돼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종목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쪽의 기준은 역시나 성장주입니다.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난리가 난 것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질 외국 기관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카카오 게임즈는 막 11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9% 매집이 들어오고 또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게 이제 대차로 나올 거란 말이죠. 어찌됐건 그 물량이 2천억 수준 들어오고. 근데 결론은요. 결론은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준에서 흐름이다. 단 이거를 동그라미 쳐둔 이유가 이쪽 전체적으로 20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을 기준 잡아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바이오 쪽은 이제 거래 대금이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형성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시젠의 진단 키트도 지금 이슈가 불거해서 터지는데 예전에 거래 대금 1조, 특히 이제 뭐 2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재는 한 7천억 그리고 오늘은 좀 거래 대금 줄은 상태에서 강한 가격 반발력 수준이잖아요. 이게 계속 7천억 1조 터져야 돼. 그럼 우리도 들어가. 시즌 월요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올려드렸잖아요. 다만 개장 전에 순간 반짝해서 쫙 끌고 올라갔다가 꼬리. 응? 그렇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 갭상승 이후에 쫙 뻗어올랐다가 바로 꼬리 달어. 시장 전체가 강해. 그러면 거래대금 보고 꼬리 달려있고 운봉으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근데 수요일부터 그들이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여다본다 이거야. 그 거래대금이 최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소 200만 주. 근데 200만 주 갖고 모자라요. 5천억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막 8월 10일처럼 상한가 가라는 거잖아. 그때 하루 거래량이 4조 원이 터졌으니까 1,300만 주 이렇게 터졌단 말이야. 1,300만 주. 근데 지금 뭐 100만 주 터지기도 힘들어 평일날. 그러다가 이번에 200만 주가 터지면서 변동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막 이렇게 터져야만 그들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들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배제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서 이 종목분들이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럼 이 종목분들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수반돼 있는. 근데 지금 사실은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 거래대금 다소 제한적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제 뭐 SKC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그런 쪽의 강세가 신고가 랠리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에 신고가 랠리가 좀 더 있죠. 그래도 거기도 또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게임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뭐 NFT, 뭐 블록체인 뭐 다 좋아. 근데 결론은 이제 그 성장주인데 그 부분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기준이 크죠. 다시 불거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셧다운제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돼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만 원대에서부터 뭐 100만 원 수준까지.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규제 완화 부분 또 지금 막 불거진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관련된 그런 내용의 성장성 그 부분들이 액티브 펀드 쪽에서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어요. 특히 장 좋을 때는 더더욱. 그러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난 변동성 매매입니다. 변동성 매매를 놓고 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추세 매매가 아니에요. 변동성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와 게임주들에서도 이왕이면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쪽 변동성 충분히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게임비리라든가 게임비리 지금 2조인데 20위에는 밀렸어요. 컴투스 밀려있어요. 컴투스라든가 또 게임비리라든가 이런 쪽 뭐 시가총액 1조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위직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도 2조짜리죠. 거래대금 여기 좀 모자라요. 그쪽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쪽을 들여다본다. 이해되시죠? 주력주의 편입의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극대용주의 기준. 그러니까 매번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뭐 연간 단위에서 손실이 났든 뭐 다 떠나서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날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 60조까지 하던 게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실적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윤정두한테 물어보시고 윤정두한테 뭐 어느 세월을 기다려 그 실적 얘기해 주는 거 모르시겠으면은 자제분들한테 용돈 주고 하면서 야 인터넷 뒤져가지고 셀트리온 실적 좀 봐줘.
지금 30조에 달하는데 실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줘. 자제분들이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이 되는 거는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요거, 그 다음에 LG화, 또 현대차, 기아 이렇게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장주입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 성장주는 그냥 코스닥에서 봐도 돼. 게임주, 뭐 2차 전지에서. 이들의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아요. 주력주라는 거는요. 진짜 시장이 무너져 내려도 예를 들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8월 달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온 가격이 얼마 95,000원까지 내려졌어요. 이때 피눈물이 나면서도 생각할 시간을 준단 말이야. 하이닉스가 하한가 가거나 그런 시장이 그러면 아니니까. 그럼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게 뭐냐면 야, 다 좋은데 뭐 외국인이 팔고 동학개미가 너무 많이 사서 못 간다는 둥, 뭐 4분기 실적이 개판이라는 둥. 자, 그 당시에 순이익 10조 이상 있어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져서 9조 5천억.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늘어날 거예요. 전망치가. 그럼 그 당시 기준에 10조인데 하이닉스가 9만 원 내려오면요. 7억 2,800만 주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79, 63, 63조, 뭐 65조 뒤끝자리까지 하면 어찌됐건 70조 미만. 순이익이 10조를 넘기는데 컨센서스가. 얘가 70조야. 그럼 PER이라는 게 7배 수준. 어마어마한 저평가. 근데 이런 저평가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못 들어갈 때는. 어떤 거냐면 전체 경기가 꺾여. 뭐 시장은 강할지라도 반도체가 진짜 꺾여. 끝났어. 세계적으로 업황 자체가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기술주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실적이 도저히 안 나와. 그렇게 되면은 70조더라도 순이익이 경기가 꺾이면 10조에서 9조, 8조, 7조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6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시가총액 70조도 PER이 높아지겠지, 점점. 그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꺾이는 의미 아니에요. 반도체 D램 가격 4분기에 정점 찍는다? 그게 D램의 생산 부분의 5% 부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길거리 나돌아다니면서 뭐 야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 야 이거 하나에 얼마에 사줘 있다고 장사하고 있을까? 고정거래처 가격을 거래를 하잖아. 그 고정거래처에서도 아니 누가 지금 PC D램 가격 나 진짜 서버발 D램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2016년부터 어마어마해진 게 그냥 반도체입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쪽에 망사용료 내라부터 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커졌죠. 시장 규모가. 거기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터넷 쇼핑몰의 서버. 그 서버발 D램이 상상을 초월하게 필요해진 거였죠.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쪽의 강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기준이 산업이. 유튜브, 넷플릭스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지를. 거기에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 커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기준의 실적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도주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자동차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 자동차 무지하게 힘들죠. 무지하게 힘든데 어제 10위로 밀려 내려섰던 기아가 다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현대차의 순위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들의 지금의 주가 말 같지도 않은 8만 원 이하, 말 같지도 않은 20만 원 미만. 실적가만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기준이 돼요. 굉장한 저평가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시장이 계속 저점이 깨진 거죠. 어찌됐건. 2,900 깨지고 뭐 3,000 깨지고 2,900 깨지고 2,800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는 그나마 방어가 된 거예요. LG화학도 실적이 된다 그랬죠. 실적하고 이제 그 성장성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근데 이 LG화학도 말 같지도 않게 70만 원 깨졌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리콜과 물적 분할이 재차 악재인 것처럼 떠들어들 때 그 자락이에요. 지수는요. 더 깨져 있죠. 들깨져서 방어돼서 박수 칩시다. 이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그 당시 기준의 내 계좌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이 뭐 3,000에서 3,000만 따지게 해서 3,300 필요 없고 3,000에서 2,850 뭐 이렇게 내려왔다. 2,800 내려왔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 시장 뭐 포인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등락률 감안했을 때 이들이 그 저점을 깼느냐. 고점 대비 하락률은 높겠지만 그 저점을 깼느냐. 주력주는 그래서 결론은 실적주 위주에서 보시는 게 옳다. 주력주의 기준. 내 포트폴리오 55에서 70% 채우는 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시장에 폭락을 했을 때 내 종목은 이거 위주로 다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내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수익 그냥 들렐래. 나 솔직히 집도 있고, 나 솔직히 내가 자가가 아니고 전세더라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조금 남겨놨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금덩어리도 집에 몇 개 있어. 현물 자산도 있어. 나 그래서 주식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이건 뭐 진짜 도박장도 아니고 이렇게 어제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나 싫어. 이런 거 싫어. 무슨 시가총액 9위였던 종목이 하루 만에 하방 VI 잡히고 나 그런 거 싫어. 이러신 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7, 80% 이상이에요. 시장 참여율 7, 80% 이상. 오히려 8, 90%까지도. 지금 우리 같은 저 같은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닌 증권사 지점 직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 친구들이 자칫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잘못 조성해 주는 게 대부분이 다 그냥 단타 치고 대박 내고 따블 내고 야 오늘 게임비를 폭등 나왔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수익 안 내도 되니까 어차피 내 떡 아니니까 나는 이런 걸로 기준 잡을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조금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 때에도 이런 종목이 3개월 만에 80% 올랐죠. 3개월 만에. 언제?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남들 시장 2200 깨진다, 2000 깨진다고 할 때. 시장 2200포인트대에서 2000 깨진다 할 때. 윤정두가. 아닙니다.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실적, 유동성, 또 글로벌 시장 추이, 연말까지 3000 가겠습니다. 결국은 1월 달까지 해서 시장 3300포인트 수준까지 땡겨놓고 이 업종군들은 시장 40% 오를 때 80%. 그러니까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80% 오르니까 시장이 40% 올랐어요. 나머지는요. 주춤하죠. 지금의 기준에 사실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 얘 낙폭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낙폭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 대비 너무 버겁다. 그리고 성장주의 기준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저라면 이 성장주잖아. 실적이 네이버 영업이 1조 7천억 예상이에요, 지금. 1조 7천억. 하이닉스 영업이익 지금 14조 예상하나요? 아니, 어찌됐건. 근데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그럼 지수가 가면 성장주 또 갈 수가 있어. 근데 지수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수가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적주는 더 이상 밀고 뺄 게 없어. 경기가 진짜 깨지기 전에는. 근데 성장주들은 실적이 1조 7천억 분이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얘는요.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이 20조? 가지고 있는 지분 그 할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돌릴 때 가장 강도 있게 말씀드리면 안정성을 놓고 보려면 실적주의 기준에서 IT와 자동차와 LG화학을 권해드려요. 이 성장성까지도 IPO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주나 그룹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쪽의 관련 주들이나 그리고 작년에 SK 그룹 주들 IPO 때문에 지주사까지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흐름 기준에 LG화학 아직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의 흥행 성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도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하루에 10만 주대 거래량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주는 물량 거의 제한적이에요. 1%도 안 돼. 0.6%, 0.7% 오늘까지 해서 0.7% 물량의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0.7% 개인에게 떠넘겨주고 20% 물량. 20% 조정.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거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하방이 잡히는 거. 어? 거래 없이 그냥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뭐 거래가 없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하고 거래가 실려 있고 매도도 나왔지만 이 공포장에 매도도 나왔지만은 누군가 매수를 해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하방이 뭐 조금 밀렸든 뭐 조금 올랐든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우리 종목이잖아요. 우리 종목인데 LG화학과 현대차, 기아는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추세적인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세적인 범위에. 그리고 이쪽은 추세 플러스 변동성까지 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시장 3천 넘길 때 지수만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종목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3천 가면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2,800이라고 만약에 기준 잡으면 200포인트 올라야 되니까 70% 올라야 되죠. 7%.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얼마? 최소 10% 이상 올라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10%로 올라가야 시장 7% 땡긴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10%를 올리면 33% 비중이니까 10% 비중 올리면 얼마? 3% 시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63%가 3.7포인트를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67%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들어 오르는 거지, 그쪽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 결론은 강한 쪽 가장. 강한 쪽의 주력주. 얘들까지 편입하기가 벅차시면은 강한 쪽의 주력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두 번째 기준에 변동성의 매매를 보시겠다 하시면 이쪽에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 지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시장 깨질 것 같아요. 그럼 다 팔아야지. 다 팔고 쉬어야지. 무슨 시장 깨지는데 조금 밀린다고 덜 밀린다고 좋아? 바보야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요만큼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계속 하루에 뭐 1%씩 빠지면 좋냐고요. 나 시장보다 덜 빠졌으니까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위로 본다면은 위로 지수를 땡길 종목, 그 명분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종목. 그랬을 때 전기전자 업종의 명분이 월등하다. 그리고 시장은요.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지표라도 하나씩 보고 얘기하자고요. 올해 183조, 내년에 222조 예상했는데 올해 이미 233조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255조의 영업이익. 이 부분은 착시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라면 값 조금 올렸다고, 뭐 조금은 아니지 뭐 하여간 올렸는데 올렸다고 해서 라면이 급격히 안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린 만큼의 매출이 증가하고 올린 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다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마진율은. 영업이익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222조 예상했는데 255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진율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이죠. 돈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결론은 우리도 상품 가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인데 어찌됐든 영업이익 지금 컨센서스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에 255조 감안하면은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 양시장 합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양시장 합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아마도 한 16, 7%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돼요. 저도. 결론적으로 상당히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뭡니까? 31조, 44조? 실적이 영업이익이 6조예요. 기아가 영업이익이 6조야.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수준. 이게 말이 돼요? 영업이익이 6조고 순이익이 5조 3천억이. 그러면 5조면 PR이 몇 배? 6배예요. PR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얘기인데 6배. 말이 됩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30배 나오죠? 카카오 게임즈가 한 30배 나올 거예요, PR이. 얜 6배라고. 물론 업종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45조 수준이죠. 순이익이 7조야. 6배예요.
7배가 안 나와. 그런 저평가 상태가 어딨어. 윤정도 말을 믿지 말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황이 깨져. 경기가 깨져서 업황이 깨져. 업황이 깨지면 실적이 나빠지겠지. 그러면은 저 시가총액도 저평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토막 나버리거나 하면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쪽은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면 깨진다고 해도 얘네를 보는 거고 시장이 강할 것이다 해도 얘네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세는요. 이쪽이 월등히 나와요. 계좌 수익은. 그 실질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전체 시장의 지수는 다우지수 대비해서 자 잠깐만 좀 알아듣겠다. 좀 알아듣겠다 하시면 제가 힘들어 제가. 지금 한 100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적 얘기하니까 그래도 들을 만하겠다 하시는 분들 1번. 응? 우리는 1등이야. 2등 필요 없어. 우리는 1등이야. 나는 내가 1등 되고 싶어.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녹화 방송 또 보고 이해를 좀 하려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 1번. 그냥 어디 뉴스 쪼가리 갖고 나와서 또 증권사 애널들이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거 갖고 나와서 자기 거 있냐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실적 데이터라든가 객관적인 지수의 데이터라든가 보고 시장이 지금 진짜 뭐 깨질 짱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주식시장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111 한번 갑시다. 111 출석 체크 1번 111 뭐 이렇게 내 오른쪽 다리 좀 이러고 있죠. 오른쪽 지금 발바닥에 쥐났어. 참나 진짜. 너무 저도 막 신경 많이 쓰고 긴장하고 웃을 수 있겠냐고. 우리 고객분들은 뭐 오늘 안 깨졌겠어요? 계좌가 다 박살이지. 2,200개 종목 깨졌는데 뭐 와 대박 났으니까 내일부터 오세요. 나쁜 년 정도지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응? 그나마 버팅기는 게 IT 비중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버텼는데 오늘 그냥 DB하이텍 두들겨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 수준이죠.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그나마도. 1111. 오케이. 그래서 시황 전략 잡아드린 거 동영상 링크들 공지사항에 있는데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돼. 중간중간에. 그래서 잘 보시면 시장이 금리 상승 시기에 이렇게 랠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2003년 바닥 찍고 512포인트 바닥 찍고 2000포인트까지 갈 때 이게 2003년 4월이에요. 2003년 3월. 그리고 2000포인트 이제 2007년도에 넘기고 요 사이의 기준에 금리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이때 시장 어땠냐? 폭등 랠리.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폭등 랠리. 마찬가지 2015년 종가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 그 종가에서부터 2017년 고점까지 2년 동안에 금리 올려놓고 동결했을 때 그 시점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미국장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뭐 크게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죠. 42, 31, 40, 25.9, 22.84. 우리나라가 30%예요. 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강할까? IT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IT 비중. 미국도 나스닥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다우지수는 뭐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니까 의미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2%. 그러면서 국내 증시 30%, 나스닥 40%, 다우 40%를 이들이 땡긴 거죠. 이들 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갑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때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은 제한적으로 가요. 순간적으로 팡 치고 이렇게 갔다가도 꺾여.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2021년 3,300포인트 우리나라 찍을 때 고점 기준의 흐름입니다. 이 기준에서도 미국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 근데 누가? 나스닥이 강해. 기술주가. 그리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있을 때 50, 60, 70%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한 장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비슷해졌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에요. 시장 얼마? 우리나라 고점 찍을 때 70% 올랐잖아요. 69%. 전기전자 업종 267% 올라온 거예요. 267%. 이러니까 주도 준 거예요. 이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주린이시니까 대부분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전기전자 업종 가요. 알겠으니까 전기전자 업종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아, 요거 사요. 요게 대박이야. 흔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DB하이텍 매집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도 얘가 더 많이 깨져요. 또 돌릴 때도 더 많이 올라 또 가벼우니까. 그 변동성이 감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력주 비중을 더 채우고 DB하이텍까지도 이렇게 매집이 된 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딱 20%까지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이 같은 업종에서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부품업체, 장비업체들 중에서 이거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몇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은 무조건 거래대금 터져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별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이제 우리가 원래 더 강했다가 조금 격차가 나오죠. 응?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종가까지 11월 말일 종가까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70% 수준, 60% 수준,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미국 장은 월등히 더 강한데 여전히 누가? 나스닥이 됩니다. 이 나스닥의 기준 또 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됩니다. 업종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표를 제가 빼먹었네. 이 표가 하나 더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하고 이 비중.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44% 올랐잖아요. 2015년 12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은 44.75가 올랐고요. 특징적인 거는 좀 더 비교 차트에서 보시죠. 여기다 넣어놨네.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어놨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는 뭐 순서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44%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얼마? 187%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보 갖고 손가락질하고 싶죠. 이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고 중간중간으로 잘라서 놓고 보더라도 월등히 강합니다. 다만 뭐 올해 1월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너무 많이 밀렸고요. 뭐 시장 대비 폭락이 나왔고요. 그거는 그때 기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또 시장을 또 누가 견인할까를 봐야 되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어요. 15년 종가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온 건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없어요. 중간에 의약품이 좀 있었는데 바이오가 제약 쪽이 초전 박살 났잖아.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에서 반토막 났잖아. 그래서 그들의 상승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 하나 유일하게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시장 지수를 견인한 쪽은. 그것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 자, 이걸 다시 비교를 해드립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조금 전에 이제 시장 봤죠.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까지예요. 상승률이. 결론적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과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퍼센테이지가 44%고 여기가 186%인가요? 저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오늘 기준에 187% 오케이 187이라고 써놓겠습니다. 44%에 187% 시장 견인의 역할이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여기서 시장이 30% 올라가요. 여기서 얼마? 116% 올라왔죠. 더 많이 올라왔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역사적으로 최고점이 2200이에요. 2200포인트 때. 그러니까 2300 수준이라고 잡으시다. 이거를 뛰어넘긴 게 누구냐니까. 누가 잡아 끌어올려줬냐 이거예요. 지수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이 제일 높은 쪽에 못 가면 다른 쪽에가 이빨 끌어올려서 가든가. 그럴 때도 있어서 2007년도까지는 2003년부터 2007년은 2004년도 4분기에 3분기에 환율 1140원에 인위적으로 방어했던 거 야당이 그때 당시 야당이 보수죠. 그때도 이제 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있을 때 인위적으로 환율 방어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900원까지 내려와요. 응? 원화 가치가 인정을 받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900원까지 내려올 때 조선주는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계속 랠립니다. 33배 올라가 현대중공업이. 근데 자동차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조선업종이나 이런 쪽이 끌어올린 거고 이 흐름의 기준에서는 누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응? 실적이 얼만데 그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시면은 실적이 얼마였는지가 나와. 삼성전자 2013년도에 36조 7천억. 대비해서 지금 뭐 58조를 넘기는 실적, 영업이익이.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 언제? 2016년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을 때 전망치가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이었어요. 그거를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을 찍어요. 그럼 분기 5조야. 10배가 올라온 거야,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면서 시장, 그들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시장 지수가 30% 올라온 거예요. 이들이 116% 올라오니까 시장 지수가 30%.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2600포인트라는 이 2300의 사상 최대치를 누가 얘들이 뭘로?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같은 날 게임빌이 급등 나와서 해서 지수가 움직이나 절대 안 움직이죠. 근데 지수는 선제적으로 무조건 가져야만 나머지 종목이 다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못 올라오더라도 30%, 시장보다 30%가 안 나와도 만족을 하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20%만 올라도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 땡큐 뭐 이렇게. 근데 주도주를 잡아야 이 수익을 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으면요, 이들은 저점을, 나머지 업종이 전체가 다 바닥을 깨버리거든. 왜? 실적이 안 되니까 여기서 버티지는 못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깨지를 않아요. 절대 깨지를 않습니다. 전혀 깨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코로나 직전에 사상 최대치 넘긴 거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얘들 바닥에서 맴돌고 있을 때 코로나 직전에 사상 최대치, 여기서 치고 올려가야 될 그 판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 나고 얘는 이렇게 돌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 거고, 얘네는 빠진 것도 없이 그 자리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못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근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2300, 2200포인트일 때 많은 분들이 과도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게 더 갈 수 있겠느냐. 2000이 깨진다 그랬어. 윤정도는요, 악을 썼죠. 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 있고 수급이 장난이 아닌데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는데, 진단키트가 아무리 날아간다고 걔가 시장을 움직여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75%에서 80%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LG화. 그게 40%의 시장 지수를 땡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 2600의 사상 최대치를 넘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전기전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리 밀려 내려와 있었잖아요. 이 꼬리도 삼성전자 빼고 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린 거예요. 거의 솔직히 올려놓은 거 감안하면은 조정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응? 왜? 순환 주기가 옛날처럼 뭐 4년 아니야. 더 빨라요. 더 빠르지만 지금은 업황 자체가, 그 순환 주기에서 업황 자체가 바뀌질 않았어.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 10년, 20년, 30년 전에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은 다 현실화돼 있죠. 대부분이. 물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있어서 요 정점 찍고 추가적인 조정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각도 자체가,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전기전자 업종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지. 반도체 업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결론적으로 이쪽이 급격하게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는데, 연동이 제한적이에요. 연동이. 시장 전체 지수에 영향을 받다 보니 인덱스 상품 쪽에 연동되는 폭도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하이닉스하고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려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등락률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높아요. 등락률만. 거래량을 넣어놔서 이제 여기가 더 좁아 보이지만은 얘가 지금 840%, 850% 올라온 거예요. 저 고점까지 하면 900% 올라온 거예요. 90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고점 대비 11% 밀려요. 11%. 얘가 이 고점을 넘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주봉상, 월봉상으로 12월 달 월봉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 오늘까지는 얘네는 월 말입니다. 미국은 월 말이에요. 12월 초의 기준에 새로운 월봉은 거래를 수반하고 분명히 초반에 이 라인을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 기대를 합니다. 왜? 업황을 새롭게 보고 있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자락인데 양보해서 14만 원만 기준을 잡아도 시장은 3,300을 넘겨요. 얘가 14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14만 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요. 20% 올라오면 14만 원. 90% 올랐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따지면 80% 올랐다니까 이게. 3개월 만에. 근데 뭐 2주 동안
20%못 올라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예?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삽니다. 응? 이렇게 돌려놓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응?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으로. 근데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 또. 거래대금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5MA, 20MA 넘기고 양봉을 장대로 끊어준 기준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빵.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무엇이 중요한데? 아, 중요하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5% 폭등이 나서 월요일 날. 그랬다가 금리 부분이 부각되면서 금리가 왜? 미국 기준에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한다. 그래서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악재면, 금리 인상의 우려가 악재면 갭을 월요일 날 갭 상승 이 부분을 악재라면 음봉으로 밀고 내려가겠죠. 그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고 안 내려가서 갭을 안 맺고 강세야. 그 다음 날은요 또 올라다가 또 꼬리가 달려. 와, 오를 자리에서 꼬리가 달려 못 올라갔어요. 얘가 못 올라갔나? 얘가 못 올라갔어요? 시장이 다소 주춤거렸죠. 그러면서요. 그럼 근데 주봉으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주봉 그려드릴게요. 여기다 옆에다가. 요거 주봉 이날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의 윗꼬리가 종가가 여기죠. 이게 주봉이라고 보시면 여기까지 꼬리가 절반이 감싸진 거예요. 수요일 날이 이날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죠. 어떻게 돼? 고점은 여기서 넘겨요. 고점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 꼬리가 거의 없는 주봉이 발생된 거예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 휴장하고 금요일 날 남아공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름 저 솔직히 못 외웠어 아직까지. 정신없어. 그거야 여기도 좀 혼란스러워. 개파락이 나왔는데 플러스로 전환이야. 개파락이 나왔는데. 예? 개파락이 나왔는데 플러스 전환이야. 목요일 날 하루 쉬고 이게 금요일이에요. 오전장. 거래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갭을 안 깨. 주봉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갭을 안 깨. 자, 두 가지가 겹쳤어요. 금리와 코로나19 뭐 확산. 두 가지 겹쳤죠. 안 깨. 거래는 수반되는데 안 깨. 그러더니 오히려 주말 지나고 나서 강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쇄할 것까지 뭐 있냐? 응, 더 강해. 오늘 월요일 날 3% 강세를 띄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거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이니까 그때는 녹화가 되겠죠. 오늘 시간에서 지금 1% 밀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박영은 대표님 4번 방에 광고 들어와 있네요. 광고 지우세요. 요즘에 광고쟁이 애들이 광고를 넣으면 PC에서는 안 떠.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에서만 떠. 야, 이거 카카오에서 지금 12월 7일부터 애들 막아놓는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악을 쓰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 애들이 대부분이 그 빨아먹으려고 이 아주 못된 놈 새끼들이 응? 광고를 막 넣고 있는데 그 4번 방 빨리 다 지워드리고 피해를 보실까 보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핸드폰을 만지는 이유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제가 얘기했죠. 순환적으로 움직였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밀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먼저 밀렸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1%대 강세에서 따라서 조금씩 밀리더니 마이너스 반전까지 된 거야. 그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선물이 미끄러졌어요. 미국 선물이 강보합에서 미끄러져서 마이너스 1%대까지. 그러더니 유럽이 개장 초면서 확 미끄러졌어. 지금 유럽 다 돌려서 시초가 대비 다 플러스요. 빨간불이야. 플러스가 아니라 시초가 대비 다 빨간불이고 그리고 1% 이상 낙폭에서 영국은 0.56이에요. 낙폭이. 뭐 좀 이따 마감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쪽에 선물도 막 1% 이상 쭉쭉쭉 밀렸죠. 에이 그냥 확 그냥 다 돌려놨어. 상관없어요. 선반영돼 있어 우리는. 예?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에 지금 거래 보기로 했죠. 응? 시간에 한번 거래 봅시다. 테슬라는 0.42예요. 낙폭이. 시간에서 어제 테슬라가 5.09% 오르고 0.39. 우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기준에서는 추세 매매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어제 3.26 올랐거든요. 월요일 날. 오늘 개장 전에 마이너스 1%대였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8이야. 에이, 그냥 막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 시간에서 강제 끼고 마감을 했는데 대부분이. 내일 만약에 움직이다 또 밀리더라도 시장 추이가 깨질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 이 꼬리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냐고 얘가. 기술적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쪽도 보일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괜찮다. 시장이 무너질 장이면 얘네가 시가총액 극대형주 시장 주도주가 얘네가 깨진다. 음봉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이닉스가 폭락이 나오고 수급이 꼬이고 아니잖아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참.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가 차서 지금 9조 5천억에 낮게 잡아서 근데 최근에 35% 반등했거든요. 바닥 대비.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조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80조 하나요? PER이 8배, 9배 말이 됩니까? 100조를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자, 미국장, 유럽장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100조, 100조. 요즘에 너무 그 능동적으로 안 하고 옛날에는요. 10분에 한 번씩, 농담해라. 10분에 한 번씩 막 111 누르세요. 000 누르세요. 그래 막 다들 신나서 막 누르고 했어요. 그래갖고 막 카톡방에도 놀래가지고 지금 무방하나? 그래 막 들어오시고 막 접속인원 300명, 500명 이렇게 하고 지금은 너무 수동적이야. 윤정도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해야지. 미워 100조 100조 갑시다. 미워 100조 100조. 하이닉스잖아 지금. 미워 100조 100조. 왜? 미우는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100조에 100조.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00조를 넘기려면요. 100조 나누기 7억 2,800만 주. 7억 주라고 그냥 따질까? 그럼 얼마? 15만 원 가도 15만 원 가야 100조가 넘어가는 거야. 100조를 넘기고 있었잖아요. LG화학이 시가총액 100조를 못 넘겼구나. LG화학은 100만 원 넘겼지. 100만 원. 100조를 넘겨야 되는 거야. 하이닉스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840% 올랐잖아요. 그쪽은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같이 부각된 거예요. PER이 월등히 높죠. PER이 월등히 높아요. PER 지금 볼까 같이? 한번 다 볼게요. 저도 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윤정도도. 쥐가 알아야지. 말로만 방송 보면 맨날 그러죠. 말로만 떠들어대고 지거 아닌 거 갖고 나서 지거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보시면 PER이 여기서 못 찾겠다. 의견, 실적, 상태, 분석, 상태. 에이, 이거 시간 다 뺏기네. 시간 다 뺏겨도 어쩔 수 없어. 저도 봐야 돼. 봐서 이게 지금 매출 순이익, 단기 순이익, 더보기, 예측, PER. 이 PER 보는 게 있는데 당장 보려니까 좀 귀찮네요. 하여간에 지금 이쪽에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준에서의 현재 PER이나 PBR의 수준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표 작업해가지고 내일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PER이 뭐 정확히 몇 배인지 단기순이익 매출 순이익 어찌됐건 흥분했어 제가. 지금 낙폭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럼 뭐 선반영 2%대 흐르면 선반영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도.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오늘 1%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1, 2% 강세를 띄워주면 2%면 얼마야? 한 1,400원, 1,500원 강세 뛴다고 치면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올리는 지수 포인트만 얼마? 12포인트. 전기전자 업종 합하면은 18포인트. 내일 삼성전자가 2% 정도만 움직여도 18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낙폭과대주들도 움직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IT주들의 강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지수가 연연할 수 있다. 그래서 본다. 거래량 부분이 하이닉스 부분도 이런 수급 부분까지 다 본 거예요. 지수 부분까지. 이게 더 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비교 차트를 제가 빠르게 그냥 넘겨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하이닉스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고의 음봉인데 시장 대비 어떻다? 덜 빠졌다. 뭐 시장 2.4% 빠졌는데 뭐 1.8이니까 덜 빠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600만 주씩 터진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눈으로 씻고 보셔도 없잖아. 600만 주 이상 이렇게 터진 날이 거의 없어. 600만 주가 이 선이거든.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선인데 요 날 600만 주가 하나, 두 개뿐이 없습니다. 두 개뿐. 600만 주. 여긴 뭐예요? 개파락 나온 거죠. 개파락 나왔고 음봉 떨어진 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하락장악형으로 해서 더 크게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주구장창 깨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시장 대비.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주봉 보실까요? 일봉. 시장이 이 지수 대비해서 더 깨져 내려와 있죠? 1800까지. 주가는요. 이게 12만 1,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종가가 여기 내려와 있다. 시장은 이 지수 대비 더 깨져 있죠. 상당한 강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전자 업종. 또 극대형주를 편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때에도 사실은 그들의 수익률이 더 높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시장 대비 월등히 더 강하게 또 지수 대비에도 월등히 강하게. 지수가 무너져 내릴 때는요. 들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무 대형주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대형주 아무거나 안 된다고요. 셀트리온 3위까지 올라갔는데 11위잖아 지금. 11위. 12위, 14위까지 밀렸나 그래요. 60조까지 하던 게 30조. 2017년도, 2018년도 고점 찍고 나서 2019년까지 빠질 때 얼마? 70% 이상 빠졌어요. 그때도 시가총액 3위 얼마? 40조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가 70% 이상 빠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0% 이상 빠졌죠. 그 당시 기준. 코로나19 없었으면 얘네들 반등도 없었어요. 사실은. 실적이 안 되니까. 한국전력을 99년도에 갖고 오면서 지금까지 갖고 오셨으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금 20위 안에도 없거든. 냅뒀더니 가더라. 안 돼. 대우그룹주, STX그룹주, 웅진그룹주 다 어디 갔어? 막연하게 내 거 우량주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